오늘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쌀쌀하네요. 오늘까지 이제 춥고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일찍 또 이렇게 저한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인사하셨지만은 안순자 의원님 또 황희철 의원님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태양 회장님 일찍 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정률 유가협회회장님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수 회장님 우리 또 덕인서 이렇게 내려와주셔서 고맙고요. 강국자 회장님 또 고맙습니다. 김덕기 회장님 또 그래 고맙습니다. 항상 이래 봉사 또 많이 해주시고 김영호 우리 이당회장님, 이당협의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박영삼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다들 또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뒤에 저기도 보니까 우리 녹색 어머니 회장님도 계셨고 또 최식자 회장님도 계셨고 다들 또 많이들 와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이제 어쨌든 우리 울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울진군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미래도 잘 살 수 있는, 지금도 잘 살아야 되지만 미래도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울진군을 만들기 위한 데가 약해서 그동안에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주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그럼 지금 잘 살도록 뭐 했느냐 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 제도 개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야 돼요.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목욕비와 임의용비를 처음에 7,000원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예, 돈의 많고 적음보다가 우선은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오시고 이제 목욕도 가시고 미용실도 목욕비와 임의용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월 10,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함께 식사 차려 먹기가 귀찮고 혼자 계시면 더더욱 더 귀찮고 한 끼만 확실하게 해결을 하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을 해결하면 하루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쌀김치를 5개월을 주더라고요. 연롱철에는 안 주고 그래서 취임하던 해에는 쌀김치를 1년 내내 드려라. 1년 내내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년 내내 드려보니까 5억이 들어갑니다. 2배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반찬을 하나를 추가를 하자. 반찬 한 개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니까 이제 작년에 좀 중반에 해가지고 8억 올해는 11억 5천으로 반찬 한 끼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아마 처음에 반찬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 양도 적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반찬을 만드는 회사에다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이 우리 울진 재료를 갖다 쓰기는 하는데 오늘 가면 차비에다 쓰더라고요. 그 울진군이 만드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다 주문을 했더니 차비에다 들어가고 돈보다가 양이나 질이 형편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울진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잘하시는 분들 골라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또 배달하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달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배달은 지금 자원봉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분야회 김덕자 회장도 계시지만은 새마을분야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쌀김치 반찬을 드린다. 그 다음에 아까 면장이 발표했죠. 울진형 이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가 전에는 우리 대상이 되는 계층이 있어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계층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한 해를 하고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최대한 늘려와서 올해는 2,200명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후포면을 빼고는 전체가 다 원하는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후포면이 울진군에서 제일 대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80명 이제 빠졌는데 다른 면에서 조금 남는 인력들하고 뭐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후보면 혼자만 빠졌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우리 빨래방, 빨래방 이용 해보셨어요? 이제 빨래방이라든지 저희가 정부에다가 다시 또 이런 일자리 만드는 걸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게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인건비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 신청을 해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440명까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2,600명 할 수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늘려가느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가 저는 건강을 유지를 하고 국비를 어르신들이 일자리 확보를 하면은 65% 인정을 받아요. 35% 군비를 넣고 그럴 바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자. 다른 시군들은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데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운동 삼아 일을 하시고 또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은 용돈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에 있는 어르신 무료 빨래방. 어르신들이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이불 빨래라든지 큰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빨래 위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400채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하다가 이제 울진읍에도 이제 올해 7월달에 이제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울진읍에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울진까지 안 가시죠? 못 가죠. 예. 여기를 이제 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가 이것도 있고 댄서도 있고 이거 이외에도 26강좌가 있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굉장히 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하루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인건비도 다 안 늘리고 토요일까지 이제 토요일 운영하는 걸로 여기에 우리 윤창희 회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남부 지역에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후포도 이렇게 이 노인복지관을 이제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제가 2018년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무료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이 대상포진이 보면은 주사약이 돈 17만 원인데 평상시에 돈도 돈이지만은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막상 대상포진이 오고 나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주 생각은 안 하지만은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료로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65세 이상을 했죠. 65세 이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연령이 낮아지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일찍 맞아도 이게 그렇게 면역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적정한 나이대에 맞도록 했는데 연령대가 자꾸 내려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50세로 이렇게 해서 50세 넘으신 분 중에 안 맞으신 분들은 가시면 공짜입니다. 맞으세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우리 울진군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가유공자분들한테는 중정도가 됐어요. 전국에서 따져보면은 상위까지 못 올라가고 경상북도에서 따져도 뭐 중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이제 참전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연세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10%, 20%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나라를 지켜주는 이런 데 대한 보답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 수준까지는 가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국 최고 되는 항목이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중상 정도.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중상 정도를 한다. 그래서 원래 100% 인상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들 통신비 처음 취임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해드렸고, 또 우리 경로회장님들이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통신비 전혀 지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만원 했다가 7만원으로 올해는 7만원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 경상북도에서 국질군 혼자만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저소득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달라지는데 정부에다 신청을 해보면은 내가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자금이라 해가지고 연간에 9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갔다. 의료비 300만원, 또 월세 25만원, 재난자금으로 100만원,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기준 중위소득 75%나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다들 어려우세요. 소득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을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이 심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감소되는 게 1년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저출산으로 해서 감소되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유공자예요. 유공자.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다자녀를 2사람 이상, 그러니까 자녀가 둘일 때 이제 다자녀를 치는데, 다자녀 가진 가구는 이제 이 유공수당을 주자. 유공자 수당을 주자. 근데 이건 첫째가 태어나면 연 60만원 해놨는데 60만원이 없습니다. 60만원 주는 게 아니고, 둘째가 태어나면은 월 10만원씩 해가 120만원을 주는데, 이때는 첫째하고 60만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학교 갈 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총 금액이 얼마냐? 총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인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천만남 이용권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개별화해서 연세 때 100만 원, 1세 때 50만 원 해서 월 지급을 해요. 월 지급을 하면 이게 1,800만 원 해서 전체 다 이 주는 걸 합쳐보면은 7,500만 원이 되는데, 둘째 아가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 유공수당해서 첫째 아이한테도 5만 원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생기고 다자녀 장학금도 생기고 해가지고 둘째 아가 있는 경우에 첫째 아이의 지원 금액은 한 8,30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는 9,500만 원. 셋째 아는 1억 700만 원. 이렇게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분들 하시면은 좀 부담을 들어줄 테니까. 자,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 월세를 지원하는데, 신혼부부들은 이게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원래 이제 30만 원. 그 다음에 합산소득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밖에 나가서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진 사랑카드. 제가 군수를 해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현금을 드리지를 못해요. 선거법에 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랑 카드를 쓰는 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21년도에 318억을 썼더라고요. 울진사랑 카드를 쓴 금액이. 그러면은 저 중에서 10%를 군에서 카드 쓰신 분한테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억을 21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자, 울진사랑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에서 그 카드 발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안내를 다 해서 다 용지도 써드리고 해서 무조건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45억을 썼어요. 이 카드 금액이. 그래서 64억을 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 64억은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본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버스 공짜 타신다고 나가셨다가 낭패까지는 아니지만은 왜 차비 안 내냐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초에 1월 1일부로 저희가 무상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제도를 무상 제도를 한다 뭘 한다 이러면은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의회하고 조례를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시행이 돼서 늦어도 3월 중에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우리 두 분 의원님 오셨는데 3월 달에 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이제. 이게 무상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무상으로 이게 저희가 요금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8억이에요.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8억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같이 적을 하면은 70세 이상이면은 70세 이상에 대해서 무상을 하자. 그럼 우리 울진군 같으면 70세 이상을 무상을 하면은 아닌 분이 타는 건 한 8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70세 이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면 무상으로 하면은 이 시스템을 못 써요. 70세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70세 이상을 고르는 탈 때 구분해서 요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바에는 전면 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8억인데 사실 70세 이상으로 무상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정도. 기존에 과거에 1,000원을 받으면서 버스 운영회사가 적자를 보던 부분은 그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기존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위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최고로 갔을 때 8억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 이제 17,690원을 매달 지원을 해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신한울 1, 2호기 준공이 되면서 이게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10,000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27,300원, 27,300원을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국민안전보험이라는 거 들어있는 줄 아세요? 네? 어떤 분이 해당이 될까요? 네?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은 누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다 두셔야 돼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다 두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고 보장 금액이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인데 이걸 1억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상이 또 안 됐는 야생 동물에 멧돼지한테 치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상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보상이 되고, 특히나 또 물놀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물놀이에서 또 여기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물놀이 부분도 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실고 전에 교통사고, 또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농기계 사고 많이 나는데 농기계 상해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이 된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자격증, 무슨 이 굴삭기 자격증을 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격 시험 12가지가 시험을 보려면 포항을 갔어야 됐어요. 포항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대도시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험 자체를 울진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까지 안 나가시고 울진에서 시험을 본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체육회를 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학원 반다리 체육관, 장애인 우선 체육관입니다. 우선 사용 체육관인데 국비 4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90억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짓고 나면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재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산불 성금으로 이분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민 중에 6,000명, 이 6,000명을 예산 16억 다 쓸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은 이 6개 항목에서 폐CT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각종 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마 이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반경 5km 주변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주변 지역 이외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건강검진일 거예요. 그게 나오는 비용을 7대3을 하다 보니까 저쪽은 70%의 인력이 가고 30%의 인력을 나머지가 다 나눠서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본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울진군도 예산을 내고 원자력 본부도 내고 해서 방법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꾸었느냐? 각 읍면의 인구의 10%씩 무조건 선정을 해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포 같으면은 이 인원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여기 이제 이 700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울진군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울진군이 할 수 없어서 여기 대행을 할 수 있는 복지단체라든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업체 선정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 우리 울진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울진의료원에서 안 되니까 포항을 가라든지 안동을 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이 구급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급차를 한 사람에 한해서 2번씩 그러니까 각 개인에 1회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구급차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장례식에 갔더니 문상을 갔었는데 제가 공약할 때 이제 우리 추모원 사정으로 인해서 3일장을 못 지내고 4일장을 지낸다. 그러면은 하루치는 여기에다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근데 내 그런 경우가 생긴 집에를 한번 갔어요. 근데 하루 지원해주는 거 압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 알아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남부복합 사회복지관, 여기 말씀하신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울진까지 안 가셔도 남부 쪽에도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후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또 마을 행정에 앞장 서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울진은 긴급복지, 또 아이 키우는 데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중장년 쪽은 일자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자력 수도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유치 때 다 되고 지금은 취미 위주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다 대상에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사랑카드라든지 무상버스라든지 전기요금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남부 지역의 이제 복지 인프라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럼 올해에 중점적으로 우리 해야 될 일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울진군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우선은 앞으로 울진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역점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울진군 안에 있는 요 소득만 갖고는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 소득이 누군가 들어와서 울진군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소상공인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경쟁력을 확보해서 자원이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기반산업이 대전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도 했지만은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시설을 하려고 해서 돈이 되도록 하고, 또 기왕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 유지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쪽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해서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국민들 안전을 지켜드리겠다. 이게 이제 올해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미래 성장 동력,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 하느냐? 원자력 수소 산단을 왜 하느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왜 울진에서 원자력 수소 산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뒤에서 드릴게요. 우선 왜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산단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기업들이 약 4조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4조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 유발 효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 금액이 9조에 달합니다. 이 9조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울진군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울진군에 거래되는 울진군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 재원이 됩니다. 이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3조 5천이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과 여기에 딸린 또 고용 유발 효과가 38,000명이 있다. 국가산단 내에서만입니다. 이게 협력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당초에 수소 실정단지 10,000평짜리의 연구 실정 설비를 하려는 것을 계획을 바꿨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하나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46만 평의 수소 전주기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로 목표를 바꿨다. 이렇게 하려니까 국가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입주를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산단을 정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입주업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입주업체가 여기 보면 BHI, 삼성, ENA, 또 대림, 현대 엔지니어링, 효성, 또 삼성물산, GS건설, 롯데케미칼, SK, GS에너지, SK 이 입주할 업체들을 저기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입주할 업체들을 구한 거예요. 수소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저 사람들은 과거에 한 10년 전서부터 수소를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못합니다. 그런 재원이 없어요. 전부 대기업들이 이러한 수소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울진에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다 하는 MOU를 다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3년도 3월 15일 날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이제 후보 선수로 올려준 거예요. 후보 선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수산업 포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계속 정부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들은 예타 면제를 시켜줘라. 예비타당성 검토한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보통 4, 5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여기에 요구를 해서 작년 6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에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죠.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울진군에 확정이 됐습니다. 왜 그때까지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 선관위에 다 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요. 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고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들한테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은 LH가 거기에 46만 평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또 토지 감정해가지고 보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길게 남아 있는데 정부에다가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빨리 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박영수 국회의원과 같이 해서 우리가 정부에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울진의 옆에 바로 있어도 그 전기를 바로 꺼내서 울진공단으로 아직까지는 못 오게 돼 있어요. 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굉장히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서 해달라 하는 부분을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또 해주시고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같이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또 목표를 해내야 됩니다.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뭐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3, 4호기는 이게 한 10년이 걸려요. 여기에. 이 건설하는 기간이. 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보통 때는 한 2,000명에서 2,500명. 한참 공사가 또 피크타임 들어가고 이럴 때는 5,000명까지 올라가요. 제가 본부장 할 때 5,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00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후보까지는 많이 안 내려오겠지만은 울진이나 주변이나 북면에 가서 밥도 먹고 거기에 잠도 자고 거기에 쓰는 돈들이 또 울진 경제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또 이게 우리 울진군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준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장비, 업체, 이게 이제 울진군에 있는 사람, 장비, 업체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그거를 까다롭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요 지역 상생 협약 체계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실제 업체들하고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데 울진군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너가 묶어서 낸다. 그럼 이런 거 좀 분리를 해라.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수소도시 이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수소를 실제 써보는 도시로 우리가 국도비를 260억을 확보를 했고 군비 140억 들여가지고 400억을 들여서 수소를 직접 쓰는 도시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울진군이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23년도에 837만이 왔는데 작년도가 800만이 왔어요. 이건 직계상의 좀 모습도 있고,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이 온정의 관광객을 집계를 하는데 배감 콘도만 집계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배감 하나 콘도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 인력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목표가 10,000,000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 1,000,000을 왜 오게 하느냐? 전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당일날 여행을 와서 보통 쓰는 돈이 64,000원, 64,000원. 근데 하룻밤을 자고 가면은 170,000원을 씁니다. 그럼 우리 울진군의 관광이 뭐가 과제냐? 우선 자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안 자고 갔거든. 자고 가면서 170,000원을 쓰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 업소에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또 제국은 설비를 사계절 오션 리조트를 만드는 것,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은 금세 합죠. 우리 돈 가지고 하면은. 근데 우리 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부담만 돼요.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짓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바꾸간다. 그래서 우리 기성이가 부산에다 하고 있는 숲속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면이나 온정에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바다마을 살아보기, 이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흑포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은, 흑포는 뭔가 한계를 하는 거는, 등기사는 제가 남겨놨어요. 등기사는 올해 이제 전국에서 그 다음에 농업대전화는 우리 평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대전화 이모작, 기계화를 시켜서 이모작을 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대형 저온저장고, 각 분야별로, 농업 분야는 여기에다가 가수 분야는 가수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각각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수산물 쪽은 어쨌든 우리 여기에 한양에서 나는 이 생선들이 생선으로만 여기서 팔릴 게 아니고, 당일날에 가장 비싸게 회로 만들어져서 이게 당일날 서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실적으로 한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형수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가치들 이걸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온이 다 변해놓고 나니까 오징어도 안 나오고 고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수부에서 300억 가지고 300억 예산으로 원래 이제 방어 양식을 하는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의원이 전체 이 예산은 우리 울진군에서 가져가자.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여기 같이 토론도 하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가치들 이 예산을 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쪽으로 또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아마 단위 숫자로 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거의 6,700명입니다. 6,900명입니다. 이분들은 워낙 다양한 업종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은 융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보증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30억까지 빌려주는 거 하고 이자 5% 지원해주는 요걸 했는데 순식간에 바닥에 다 나버렸어요. 이 한도를 올해는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하여튼 전국에 유치를 하고 전지 훈련 유치를 해서 이러한 이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게이트볼을 비롯해가지고 전국 대회 다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국민들 작년에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나온 이 체육대회가 전부 27개예요. 이 27개에 약 한 9,000명이 참가를 해서 이러한 공식 시합만 즐기고 있다. 평상시에 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복지 예산은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하고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두 개 섞여 있어 가지고 왜 올라갔느냐,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러한 복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복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설에 쓰는 돈을 최대한 이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돼요. 국비를 받아와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복지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기지, 안 그러면은 길 닦고 건물 짓는데 이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공모 사업에 열심히 해서 4,370여 그동안 공모 사업을 따가지고 왔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흑포도 비 오면 걱정되는데 몇 군데 있어요. 저 일이 좀 내려가는데 하고 급경사지 있는데 또 바람 불면 공사 현장들 이러한 데는 지금 보니까 뭐 급경사지라든지 사면 이런 데는 대피밖에는 사전 대피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즘 비가 예보한 대로도 안 오고 워낙에 갑작스러운 또 재작년이죠. 영주하고 봉화 이런 데 산사태 나고 예천 물난리 났을 때를 보면은 봉화 같은 경우도 산사태가 바로 이 산이 난 게 아니고 저 꼭대기 안쪽에 있는 산이 무너져 가지고 내려온 게 막 끝까지 와서 덮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대피. 그래서 힘드시지만은 혹시 이제 이러한 경우 생겼을 때 저희가 좀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좀 대피를 해달라 그러십니다. 그래 한 번씩 제가 귀찮으시더라도 이럴 땐 좀 잘 나와주시고 저희도 이럴 때 또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나가가지고 대피시켜드리고 딜을 받으랬는데 이제 군청에서 다 나가가지고 식사도 잘 배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경우 생기면은 선 대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망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요구가 많은 게 뭐냐, 36번 국도 4차선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으세요. 이제 그게 많은데 36번 4차선 국도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거기에 했는데 워낙에 지금 2차선 도로 완화시키면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에다가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워낙에 지대가 높고 옆에 산이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럼 추월선이라도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추월선 할 자리도 그렇게 몇 군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월선을 최대한 늘릴 때 여기에 영주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자 영주까지 철도 얘기를 해라. 이게 내륙에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영주까지 철도 연결을 하자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급선무는 고속도로죠. 이게 삼척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인데 삼척 영덕 저 고속도로가 돈이 6조가 넘게 들어가요. 6조가 넘게 들어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 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 대한 상황은 아까 예비타당선 검토라는 말이 있었죠. 예비타당선 검토를 하는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비타당선 검토를 해줘요. 그 검토하는 그룹에 못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들 이제 전국에서 우리 그 예비타당선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우리 예비타당선 검토라도 해달라 이게 넣어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국토부도 거기에 넣을 준비는 돼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국가산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10기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도 지금 길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예타 검토하는 속에는 넣어줄 기미가 보이고 여기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봐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예타 검토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할 때 보면은 일일이 군청에 나와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뭐 동네 가다 길에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다 급하게 은행에 파묻고 이러는데 내일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군청까지 쫓아가려니까 그렇고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고쳐지지도 않고 또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행사 나온다든지 다른 거 사무실에 있어도 회의를 하면은 전화기 잘 못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래서 자 승진대회라고 해서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마을 회관을 가면서 이렇게 민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통 문자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요 전용 전화번호가 010-5072-1016 요 번호로 문자 민원을 넣어 놓으시면은 요거는 우리 직원이 항상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보내가지고 답을 드리고 이렇게 일일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또 저한테 혹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전화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오는 문자가 많다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확인이 잘 안 돼요. 많이 들어오면은. 또 특히나 공통으로 한 번씩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날에는 문자 들어오는 통수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려가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얘기고 자 지난 이제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화학 간담회, 승인대의, 직통 문자 이렇게 들어온 건수가 1680건이 들어왔어요. 1680건이 주민화학 간담회에서 500건, 그 다음에 국민 승인대회로 나가서 300건. 근데 직통 문자 민원이 가장 많아요. 868건, 한 900건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1680건 중에 이제 완료된 게 한 50%. 그러니까 여기에 직통 문자 들어오면은 좀 간단한 복합 민원 사항들이 아니고 간단한 민원 사항들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런 뜻도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분해서 저렇게 다 받아놓으면은 전체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 일을 올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올연말 할 때 예산에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추경에 긴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주신 게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데 다들 도움이 돼서 봐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일을 추진을 해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품은 견해사는 아까 면장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울진군이 먹고 살 부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수소산업을 선택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소산업이 아니면 울진군에 별로 사업이 없어요. 큰 사업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없는데 동네 안에서 쭉 쳐가지고 울진만 빠져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4차선 도로도 7번국도 하나밖에 없고 그만큼 전체에서 보면은 중요도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했을 때 모든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럼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돈이 돼야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울진군이 그러면은 울진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뭐냐? 울진군에만 오면은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걸 찾았던 게 우선 기후 위기에서 자 지금 우리 불나고 물난리 나고 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 위기가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다 같이 인정을 한 거예요. 195개 나라가 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지금까지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고 하면서 CO2 발생을 너무 시켰다. CO2 발생을 너무 시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지구 이 CO2 가스가 말하자면 지구를 천막처럼 쳐버린 거예요. 지구에다 천막을 쳐놓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온난화 현상이 생긴 거다. 이 내용을 이제 전 세계가 이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CO2를 더 발생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필수 요인이 됐습니다. 왜 필수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뭘 써야 되느냐? 우리 열 내는 거는 전부 다 석탄하고 기름하고 가스하고 밖에 없는데 뭘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소가 답이 나온 거예요. 수소를 써야 된다. 그런데 수소를 써야 되는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기. 우리 그 전기가 이거 지금 덧불 저거 나오는 전기. 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를 해야 돼요. 물을 분해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다들 아시지만은 이 전기라는 거는 물을 끓여서 만들어냅니다. 물을 끓여서 이 수전기가 터빈을 돌려요. 물레방아처럼 되어 있는 이 터빈을 돌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발전소가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전기를 만드는 데가 어디냐? 그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풍력입니다. 그런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값도 비싸고 비와도 안 되고 바람 안 불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걸로는 못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원자력 전기를 쓰자. 그래서 원자력 전기를 쓰면은 울진군에 있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울진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혹자는 뭐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뭐 우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는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법이 막혀 있으니까 안 한 거고 우리는 자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을 시키자 해서 타당성 면제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안 살리면은 울진군으로서는 이제 울진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사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는 데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북쪽에다만 하느냐? 어? 북쪽에다 하고 남쪽에는 안 하지 않느냐? 국가산단이라는 게 북쪽 남쪽이 없습니다. 이 보세요. 자 포항에 국가산단이 철강산단이 들어갔죠. 포항에 국가산단이 생기기 이전에 인구가 약 한 10만 정도 됐어요. 이 포항 국가산단 철강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 그게. 그 다음에 구미가 반도체 사업. 구미 반도체 국가산단 들어서기 전에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이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커진 거예요. 저게 포항이라 해가지고 뭐 포항 남부에 하나 국가산단 들어가고 북부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국가상단을 유치를 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 집어넣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 집어넣고 그 집어넣는 효과로 이 효과는 울진군의 여러한 정도로 펼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영향을 펼치는데 울진군 전체 그 영향이 간다 하는 말씀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울진군 인구가 줄어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0년 됐어요. 60년대 중반에 인구가 12만이었어요. 60년대 중반에 인구가 12만이었는데 12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아무도 이걸 돌릴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 그래도 12만에서 10만 될 때 그래도 살만했고 10만에서 7만 8만 내려온 데도 살만했고 5만 돼도 살만했어요. 4만 6천 내려와서 이제 인구 소멸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6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4만 6천에서 예를 들어 인구 10만으로 간다. 인구 10만이 주변 안에만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는 고용 유발 효과, 우리 산단에 들어가는 고용 유발 효과만 그런 거고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이러한 효과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협력업체에 대한 이 앵커 기업들이 산단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앵커 기업에 대한 효과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울진군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총액이 2조예요. 이 2조라는 게 뭐냐? 우리가 농업, 임업,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전체 울진군 안의 경제가 돌아가는 이 지역 경제 금액이 생산되는 금액이 2조인데 요 2조 중에 1조는 한수원에서 전기 만드는 게 전기가 1조입니다. 한수원 전기 1조 떼내고 나면 우리 1조예요. 1조. 이 1조 전체 2조의 우리 덩어리 규모입니다. 이 덩어리 규모가 10조로 커지는 거예요. 이 10조로 커졌을 때 울진군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영향으로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국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또 다른 데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공장이 있는 지대는 또 공장이 있는 지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울진군 전체가 발전을 해나간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포면에는 지금 후포에서 등기산을 비롯해 가지고 온정 평해 지금 평해 해양치유센터 들으시죠?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월성정에 걷기 명품길 만듭니다. 거기에. 네. 대면 걷기 명품길 거기에다 그 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대회 걷기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양 걷기 명품길 이렇게 생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명품 골프장에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생각했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국토가 발전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정에 파크 골프 만들어 달라는 소리가 후포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후포에서 안 나오냐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이게 명품 골프장을 저기에다 하면은 그거는 그 덕은 온정에 물론 잠도 자겠지만 저는 그 이익은 100% 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후포에다 그 명품 골프장을 파크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엮어서 이 지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남겨놓은 게 자, 등기산에 대해서는 등대, 전국의 등대 이 하는 부분은 원래 공모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게 울진군을 빛낼 수 있는 이러한 등기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거하고 등대와 같이 이렇게 제가 할 거고 또 더 좋은 방안이나 우리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이거 정말 2025년
정말로 중요한 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에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소멸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울진을 이제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자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물진 성장 가도를 향해를 주제로 제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왔는데 또 저기 노인의 경비는 이 내용 아시는 분이요? 예. 저분이 김불라는 거는 하면 되겠죠. 노예 정간에 보면 노예에 가입할 때 가입을 2만 원을 받고 예. 그리고 그 정도가 적어도 투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노예 20만 원에 분에다 낸다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 노예의 그 정간 분해하고 이제 경영하는 분해에서는 또 기회를 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보조금 안 돼요. 안 됐죠. 해당 안 됐죠. 예. 자기들 그 노인의 가입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가 내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지공선 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보조금에서 나가면은 전에 하셨다는 거를 아마 잘못 하셨던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지 보조금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했어요 그게? 국가에서 돈을 내려오면은 전부 그거 얼마 쓰면 만에 그 돈에다 자유롭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거 여기서 내용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운영 원활을 위해서 경비를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용 관장님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출주야 노하시는 우리 군수님 노고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4월 달에 아동 청소년 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은 3열 정류소 입구, 김해가 입구에서부터 예술문화회관까지 교통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변 옆에 지금 나머지 있는 옛날 970국도 옛날 970국도겠죠. 지금 현재 도로가 옆에는 충분히 여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전동차를 탄 어르신이나 그게 지금 예술회관, 아동 청소년 수련관, 또 남부 도서관 이렇게 하면 상당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너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위험하다. 그렇게 하니까 꼭 인도를 확보해가지고 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여유 인도 설치할 자리가 없어 그랬는데 자리가 나온다면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 분만 지금 군수님께 전부 다 인사하셔가지고 저는 인사를 정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등산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에 지금 의ек고가 전해되는 많이 거기도 안 나오고 축소되었거든요. 목포가 살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등산 말씀했는데 등산 저 취지는 그대로 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등산 둘레에 일주할 수 있는 모래레일 같은 걸 또 만들어갖고 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 1위 우리 동해관 앞에 보면 그 주민들 옆에 사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요? 우포 1위 그 1위. 예, 그 동해관 앞쪽.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그 개월 쪽에도 그 숲을 그 쳐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다는데도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난 알 수 없어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신청한 적이 있어요? 예, 노인 회장님 바로 옆에 사는 그 이제 숲이 엄청 우겨졌거든요. 여기는 그 노인도 듣고 하는데 그 올려 버튼은 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숲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숲이 개인이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지가 도로로 나왔다든지 뭐 이런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강제로 못 해요. 이제 그 사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또 나무가 요새 이 위험수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산꼭대기에서 뭐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 장비가 없으면 또 위험해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고를 받고도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장비가 없어서 이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길가에 칠 수 있는 거를 안 쳤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그 부분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나무가 있는 땅이? 네. 그러니까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사유지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를 군에서 자격을 하려면은 그 주인한테 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등기산 모노레일하고 요거는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바닷가에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포에 이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게 되지. 이왕에 온 사람이 내가 울진에 왔으니까 있는 거 이거 한번 타겠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감산에서 그 실제로 케이블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건남으로 갔거든요. 건남으로 가는데 건남에 가서 그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군수님이 그 등기산을 명품 등기산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산에서 등기산으로 케이블카를 한번 놓으면 어떨까? 쉽지는 않은 거겠죠. 제3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백암산하고 은봉산의 케이블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더니 다들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백암산에 케이블카 하는 거를 용역을 줘라. 돈 좀 들더라도 왜 안 되는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생태 환경 뭐 이런 거 이제 그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풀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제 안 되는 내용은 알았고 하려면은 이걸 요걸 풀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건 뭐 당분간 거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비공짜 공약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하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등기산 여기에 뭔가를 시멘트 갖다 바르고 급하게 붙여버리면은 다음에 못 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 하나 세우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전국에서 파주 골프장으로서는 산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이게 온전과 후포와 평해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월성동에 있는 명품 거기 코스가 이것도 마찬가지 온전과 평해와 후포를 위해서 같이 있다.
모든 이런 우리 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기를 보고 올 수 있는 이 길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면민들 필요하신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장하고 상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후포가 이제 참 아쉽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7,00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까지는 7,000명이 넘어갔는데 올해 와가 7,000명으로 떨어져가지고 꿀진군에서 이제 7,000명이 넘어가는 데가 북면하고 꿀진동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후포면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떻게든 7,000명 넘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나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새해 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